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김기중입니다. 지난주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게 바로 교육감 선거였습니다. 광주 전남 교육감 선거 두 곳 모두 팽팽한 3파전으로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결과는 진보 후보들의 승리였습니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공교육 강화와 무상교육 확대, 혁신 학교 확대와 같은 이 같은 정책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광주 전남 교육감 당선인 두 분과 함께 공약으로 약속한 교육 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 4년 동안 광주 전남의 학교들이 어떻게 바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당선인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소궁 전라남도 교육감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궁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휘국 교육감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첫 3선 교육감이 되셨는데요. 새벽까지 엎치락 뒤치락 누가 당선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새벽에 당선이 결정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정말 참 광주의 자존심을 지켜서 다행이고 감사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승리를 안겨준 광주 시민들께 감사하고 저와 함께 고생했던 동지들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출구조사 발표가 되었을 때 오차범위 아니지만 뒤지는 걸로 나타났을 때 참 당황스럽고 좀 답답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차범위 안에 근소한 차이이고 또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이제 당락이 결정됐는데요. 어떻든 이번 승리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 교육을 마무리 잘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완성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잘 하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이 제게 주시는 말씀, 질책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우리 광주 교육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장소궁 당선인도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평생 교장이나 교감은 하지 않고 평교사로만 일하시다가 이번에 전남 교육감이 되셨는데요. 또 두 분 모두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이시고 또 거리에서 참교육을 내걸고 싸우다 이제 30년이 지나서 광주 전남의 교육감이 됐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으신데요. 네, 출구조사에서 7% 앞선 걸로 나왔을 때 정말 기뻤고 확정되는 순간 그 감동과 감격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곰곰 생각했습니다. 왜 전남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셨을까? 아시다시피 저는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이고 또 전교조 위원장을 역임한 교육운동가이고 민주화운동가입니다. 또한 37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평교사입니다. 저는 전남 도민들의 뜻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으니 전남 교육도 바꿔야 되겠다. 그 적임자가 장소궁이다. 이제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라는 도민들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전남 교육을 혁신하고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서 키우겠습니다. 담대한 전남 교육 변화 그리고 행복한 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선거 운동 초반부터 또 개표가 끝날 때까지 박빙의 승부가 계속됐습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여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장소공 당선인 승리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5만 9천 명의 전남 도민들이 참여한 그리고 373개의 전남의 유수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추진위 단일 후보라고 하는 점을 도민들께서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제가 평생을 올곧게 교육의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힘써 열심히 일해왔다고 하는 점, 또한 37년간 아이들과 함께한 우리 초중등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점, 그 점을 높이 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30, 40대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그 열망들이 모여서 저에 대한 지지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두려움마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장혁 교육감은 이번에 3선에 성공하셨는데요. 그 재선을 하고 광주 시민들이 3선에 대한 부담감이 꽤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기회를 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3선에 대한 우려나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8년 동안 제가 추진했던 혁신교육의 성과들, 예컨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거나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었다거나 사제동행 희망교실을 운영한 점, 또 5.18 교육을 좀 더 확대하고 전국화시킨 점, 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할 때 앞장서 막았다거나 촛불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동참했다는 여러 가지 점을 좀 높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 사회에 걸맞는 교육을 하는 데는 저 장외국이 좀 믿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혁 교육감께서는 이번에 37.97% 약 38% 네. 정도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제 62% 다른 두 후보들을 지지했는데 상대 후보를 지지한 나머지 후보들까지 좀 아울러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또 보면은 38% 시민 여러분들이 유권자들이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신 것은 또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3선에 대한 우려, 부담감, 거기에 또 이제 시민단체에서 후보가 둘이나 나왔다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하거나 또는 상대 후보들의 상당한 그 거센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8% 지지를 보내준 것은 의미 있는 지지라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를 지지하지 않은 62%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또 질책도 받아들이고 다른 두 후보를 지지한 분들이나 그분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도 잘 살피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장소공 당선인도 그 상대 후보인 고석규 후보와 4.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요. 압도적인 지지가 아니라 이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첫 발걸음이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도민들의 마음도 깊이 헤아리겠습니다. 두 후보님들의 좋은 정책 받아들여서 전남 교육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양한 의견들이 전남 교육 발전에 또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41% 지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80%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해서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통합의 메시지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장소공 당선인께서 오늘 이제 인수위원회를 출범하셨는데요. 네.
이 인수위원회에 혹시 어떤 분으로 구성되셨는지, 그리고 이 아무래도 두 분 다 정교조 출신이다 보니까 또 정교조 출신으로만 또 채워진 건 아닌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7월 2일이면은 취임하게 됩니다. 시간이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실무형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총 12분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육행정직, 교육청 노조,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 예,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현안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도 파악하고 또한 공약을 이행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실무형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최단 시간 내에 업무 파악을 하고 곧바로 7월 2일부터 전남교육의 힘찬 진군을 위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께서 정교조 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교조에 대한 좀 견제라고 해야 될까요?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현장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혹시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암만 해도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일부 교장 선생님들께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교조 위원장 시절부터 화합적이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서 조직을 대과 없이 이끌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교조 위원장 출신이 아니라 전남의 학교 현장 출신의 교육감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편에 치우침이 없이 도민의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교육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잡고 협력을 구하고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혜 또한 빌릴 것입니다. 그 장희구 교육감께서 지난 8년 동안 아무래도 네. 이제 정교조 지부장 출신이셨으니까 광주시 교육청에 정교조 출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마 비판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극복하셨고 또 앞으로 4년은 또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네, 사실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실제로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행정직은 모두가 다 교육행정직인 거고요. 전교조 출신 일부 전문직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교육감 하기 전에는 전교조 출신이 전문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을 꿰는 것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이후로 소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전문직이 15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전교조 교사가 우리 광주 교사 전체의 한 35%쯤 되는데 35% 전문직이 대하는데 사실 지금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새로 선발할 때도 보면은 전교조 출신들 30%도 안 됩니다. 한 20% 정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인사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런 거 없이 공평하게 한다고 네. 자부합니다. 네. 그럼 다시 이제 전남도 교육감 당선인께 좀 여쭤볼게요. 그 전임 이제 장만채 교육감이 약 8년 동안 이제 교육 정책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장만채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들이 좀 수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많이 개선하는 부분도 있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예, 장만채 교육감께서는 혁신학교, 무지개학교라 그러죠. 예. 혁신학교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 측면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뭐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점은 계속해서 개선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교실의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교실의 변화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교사들의 열정과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내서 수업 혁신과 평가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교실의 변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남의 경우 내부 청렴도가 전국 최하입니다. 주로 인사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그리고 혁신적인 인사를 단행해서
개혁적이고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모실 것이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또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8년 그러니까 장만채 전 교육감 때와 비교했을 때 이거 하나만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 이렇게 차별화되는 거 하나를 꼽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도 말씀드렸던 현장, 즉 교실 중심, 교실의 변화입니다. 교육혁명, 교실혁명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적 능력과 인성과 사회성이 키워지는 것이 바로 교실입니다. 교실에 미래가 있습니다. 교실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고 전남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대폭 줄여야 됩니다. 정책 사업이라든지 또는 공모 사업을 좀 줄여서 그러한 잡무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예산을 기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해서 학교 예산이 이 제반 사업을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대별되는 것은 교실 중심, 교단 중심 행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잡무를 줄이는 거고 그래서 교실 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장희국 교육감께서 당선될 때 그 지역별로 좀 지지율을 분석을 제가 좀 해봤더니 그 동구와 남구에서는 그 이정선 후보가 아무래도 지지를 좀 많이 받았고 이 광산구나 북구 쪽에서는 장희국 교육감께서 지지를 많이 받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지하지 않은 지역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상대 후보들의 혹시 공약 가운데 장희국 교육감께서 앞으로 4년 동안 좀 수용할 만한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 모두 다른 후보 두 분 모두 정책에 있어서 공약에 있어서는 저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거죠. 그것은 그만큼 광주 지난 8년 동안 광주 교육이 추진한 혁신 교육과 진보 교육이 평가받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분도 모두 다 혁신 교육감을 자처하면서 공약을 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지만 다만 그분들이 주장했던 뭐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시민교육청 이런 것은 좀 참고해서 저희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단을 꾸릴 그럴 생각인 거고요. 조영태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의 변화 그랬는데 그 교실 변화도 기실 저희가 질문이 있는 교실 운영한다 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많이 바꿔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확대할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내놓은 공약 중에서 대표 공약이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하겠다는 것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교육 내용을 채워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를 두겠다는 것과 광주 아이들이 문화예술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문화예술 체험센터 두겠다는 것, 또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에 걸맞는 평화통일교육 강화하겠다 하는 것과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야말로 민주, 인권, 평화, 정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체득하는 아이들을 키워가겠다 하는 그런 것에 좀 중점을 둘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고 광주남의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당선인 모두 카메라를 보지 마시고 저와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면서 그 당선인들의 주요 공약, 정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조언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희국 교육감께서는 3선에 도전하면서 그 교실 혁명을 완성하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네. 민선 2기 때와 비교했을 때 민선 3기에서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다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그대로 간다 뭐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교실 혁명 중에서는 아까 우리 전남 장서궁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과거처럼 가르치기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이 있는 수업,
그래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으로 혁신해 나가고요. 또 학생 생활 교육도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바꿔가는 분위기 만드는데 더 노력할 것입니다. 과거 이제 질문 있는 교실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학부모 참관 수업 이제 여러 차례 한번 참관을 해보면 그 교사의 질문에 답을 잘하는 학생은 많은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예. 지난 8년 동안 좀 많이 변화가 있었나요?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선생님들이 수업의 방식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분위기 자체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질문하는 것이 시간을 빼앗는다 해서 엉뚱한 질문하는 거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수업을 그렇게 바꿔가는 지금 변화후 과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 교사가 14,000여 명 되는데 그중에 지금 수업 변화에 참여하는 실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변화 혁신을 위한 동아리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약 한 400여 명 됩니다. 400여 이분들이 이제 확산시킬 거를 기대하고 점점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사로서는 30여 명 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여러 차례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다 보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수업이 부담스러워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질문하고 거기에 답하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조급성이 많거든요. 그러나 이 수업을 해본 선생님들은 변화하는 수업에 애들이 훨씬 더 참여도가 높고 또 깨우침 속도도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변화에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는 교실이 되면 교사도 재밌어지고 학생도 재밌어지는 그런 교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장서공 당선인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정책이 이른바 좀 학습 부지나 이런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거죠?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한 아이들을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책임져야 된다. 기초학력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기초학력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면은 부적응아라든지 심신이 미약한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위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내몰지 말고 그에 상응한 보호와 치유,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그 아이들까지도 책임지는 그러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저는 모든 아이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각자가 장점, 강점, 특장, 소질과 적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교육 현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 활동, 체험 활동, 학생 중심 활동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숨어 있는 잠재 역량, 그 영재성이 발현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 측면에서 수업이라든지 교육 활동의 전면적인 전환을 꾀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가면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의 아이들 많지 않습니까? 전남은 특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해져야 돼서 최소한 이렇게 출발점에서부터의 평등이라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평등을 뛰어넘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이른바 정의로운 차등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출발점에서부터의 어쨌든 평등, 이것을 꾀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한 아이도, 교실에 있는 어느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잘 받고 그 잠재적 역량을 개발해서 훌륭한 아이로 커갈 수 있겠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교육감님, 그 진보 교육감이 이번에 대거 당선이 됐는데요.
그래서 대학 입시의 경우는 적잖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수능 자격고사화 추진인데 수능 자격고사화 이걸 왜 추진하시는지 그리고 이 수능 자격고사화를 하면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먼저 수능 자격고사를 지금 당장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래 이거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요. 네. 실제로 교육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대학 입시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은 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수능 자격고사화인데요. 그건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은 네. 수능고사를 개선해야 하는데 네. 저희가 개선하는 방법은 첫째로 우선 수능의 모든 교과를 절대평가로 하자. 특히 지금 영어를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데요. 네. 영어를 절대평가로 하니까 약 8%, 9% 네. 이런 정도가 1등급이 돼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그 부담이 조금 줄고 사교육도 좀 줄고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이제 영어는 했으니까 네. 모든 교과를 하면은 좋은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수학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수학. 그럼 수학을 1등급을 뭐 9% 내외 네.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처럼 수학에 너무 많은 교육력을 투입한다거나 비용을 낸다거나 또는 일찍부터 수학을 포기한다거나 이런 일이 좀 없어지고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능 5년 예고제로 하고 이러면은 고등학교 교육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수능 그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평가인데 상대평가를 네. 절대평가로 바꾸게 되면 영어나 수학에 대한 사교육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사교육도 줄고 네. 학생들이 그 교과에만 집중적으로 많은 그 정열을 투여하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기대도 하는 거고요. 사실 지금 수학을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수학 귀신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으로 가거든요. 근데 의과대학, 치과대학 가면 수학 교과서, 수학책을 덮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육력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게 절대평가로 해서 1등급을 뭐 지금 영어처럼 9% 정도 이렇게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영어나 수학에 쏟은 열정을 다른 과목으로 쏟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컨대 의과대학 가고 싶은 학생들은 해부학이나 또는 뭐 생화학이나 이런 걸 미리 공부해서 그 분야에 대한 점수나 학점 이수를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반영해 준다면은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면 그 대학 입시 정책이 바뀌면 학부모들 또 걱정이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또 내 아이는 뒤처지는 게 아닌가 걱정할 거고 대입 경쟁에서 혹시 밀리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할 거고 그렇다 보면 이 수능이 어떤 자격고사화되고 절대평가화되면 다른 변별력 있는 다른 게 필요할 텐데 그게 결국은 다양한 활동이나 뭐 수상 경력이나 이른바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감을 느낄 것 같아요. 광주 전남에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인프라나 아니면 어떻게 대학 입시 제도가 현저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지금처럼 스펙을 쌓고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생활기록부의 공정성 그리고 그 평가의 공정성 이러한 것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면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이나 이 바뀔 때나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똑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대도 같고요. 어떻든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선호하는 기대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도 해야 한다 저것도 해야 한다 그런 건데 정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학과를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다양한 고등학교에서의 교과 이수가 고교 학점제 선택 교과를 폭을 늘려주고 학점제를 한다면은 이 어려움이 오히려 순기능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한 우려도 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변화에 대한 또 걱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선해야 한다 하는 취지에서 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절대평가로 바꾸고 가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전남은 또 상황이 다른가요? 좀 비슷합니까? 저 역시 장교육감님 판단에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창의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미래 핵심 역량 네. 신장을 강조하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수능 중심의 이 대입 전형은 맞지 않습니다. 네. 이 수능이 이 국영수 중심, 예. 문제풀이식 그런 수업 등등으로 인해서 중고교 교육을 상당히 좀 왜곡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시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정시를 축소하고 수시를 더 늘려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 아이들은 90% 정도가 수시로 대학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일부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의견을 들어서 대학 입시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전국 광범위한 의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수능 자격고사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이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가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부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사교육 유발 요인이 들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학생부 전형이 이 신뢰를 받고 학생부 전형 중심으로 전형이 되고 이제 거기에다가 대학 형편에 맞게끔 면접이라든지 또는 논술형 이것도 전형 요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수능 체제는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마감하고 이렇게 학생들의 전체적인 발달 상황을 알 수 있는 학교 종합생활기록부라든지 그리고 창의적인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형 요소가 이렇게 가미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수능 시험이 자격고사화 되면 그거 외에 다른 변별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학생들 차이에 변별력을 두고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텐데 그런 데서 지역 학생들이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요. 일부 거기에 맞추어서 대학 입시가 이제 그 변화가 된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부 학부모님들의 그 굉장히 그 교육열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몇몇 학부모님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지금 미리 하는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혁신학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혁신학교가 점차 확대될 예정인데요. 지금 혁신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환영하는 학부모들 있고 학생들 공부를 너무 안 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장교육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혁신학교 확대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광주에서는 지금 약 20% 정도가 혁신학교로 지금 61개를 운영하는데요. 많이 확대할 생각은 없고 이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변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혁신학교 운영, 그걸 위해서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학부모 네트워크도 만들고 또 교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 전입하는 선생님들의 그 마음,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또는 열정을 좀 더 높여가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혁신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일반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 혁신 운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만은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서공 당선인은 혁신학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혁신학교 정책은 이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이 아니라 이제 교육부의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교육 혁신 모델로서의 혁신학교는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는 면에 있어서 대단히 유효한 그러한 방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남 같은 게 문제는요. 이 혁신학교가 가장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초등이거든요. 초등에서 그다음에 중등입니다. 근데 중학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혁신학교는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네. 대학 입시라고는 한계 때문에 네,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학 입시 제도가 개혁되고 그러면 고등학교도 혁신학교가 많이 지정될 거고 네.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학교 혁신의 흐름이 확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 100개 정도 혁신학교, 즉 무지개학교가 네. 지정돼 있고요. 22개 무지개학교 지구가 설정돼 있습니다.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적인 확대보다도 내실화 과정이 대단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혁신학교가 즉 무지개학교가 몇몇 열정적인 그런 학교장이나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네. 인사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완해줄 그게 좀 현재는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대부분 하는 게 줄세기 교육을 하지 않고 네.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건데 이게 이상적이고 저도 제 자녀가 혁신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고 뭐 창업을 하거나 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길들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또 대학 입시는 경쟁이고 창업이든 취업이든 또 경쟁이잖아요. 이게 현실하고 이상이 너무 동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의 혁신학교로서 성공 사례하면 서울에 있는 저 삼각산 고등학교 네. 그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라고는 현실에 얽매여가지고 어차피 입시교육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례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학 입시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정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창의융합청 그리고 핵심 역량을 키우는 네. 그러한 모델이 좀 나오고 그것이 좀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그 말씀해 주시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많이 우려하고 있죠. 사실 학부모님들의 우려이지 실제 광주에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 혁신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의 대학 입시 결과를 보면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은 뭐 서울의 유수한 대학에 몇 명 들어갔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입학할 때의 수준과 졸업해서 대학에 갈 때의 수준을 비교해 보면은 이 아이들이 결코 일반 학교에 뒤지지 않는 뭐 어떤 사립학교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내고 있는 걸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다만 여기에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좀 가서 좀 유수한 학교도 들어가고 하면 좋은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혁신학교가 선생님들의 열정에 따라서 학생들과 선생님의 열정에 따라서 변화 성적도 낼 수 있다. 네. 이걸 저는 네. 믿는다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확실히 성과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굉장히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중학생들도 제가 학교를 다녀보면은 토요일도 학교 오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혁신학교는 학교가 즐거운 곳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즐거운 학교라면 앞으로 혁신학교 이제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내실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막 늘리기보다는 네. 내실화하겠다. 어떤 내실화의 방향은 어떤 쪽인가요? 선생님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도 다양한 활동에 적응해 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를 행복한 곳으로 네.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업무도 많이 줄여서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교직원 모두가 학교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고 네. 상당한 성과를 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혁신학교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학생과 학부모들이 뭐 관심 가운데 하나가 무상급식, 무상교육 이게 어디까지 확대되고 또 언제쯤 진행되는지 뭐
수학여행비, 뭐 교복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좀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지자체와의 협력이랄지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본의 장서공 당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은 2018년도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2018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예, 전남요. 예. 네.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중1, 고1 네. 무상교복 네. 적어도 내년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면 중1과 고1에 대한 무상교복을 추진하시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수익자 부담으로 돼 있는 체험학습비라든지 네. 또는 수학여행비라든지 방과후 활동비도 네. 적어도 내년에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문제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수업료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네. 지원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네.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타 부대 경비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끌어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수학여행비는 어떻게 되나요? 예,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네. 그리고 방과후 활동비 네. 그것도 국가와 학교가 부담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계획을 잡고 계신 상황이고 광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광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네. 수학여행비 네. 그리고 체험학습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1학년만 제외하고 2학년, 3학년까지 다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년에 무상급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이면 무상급식은 전체 고등학교까지 다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네. 하겠다 했는데 네. 우리 장서궁 당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좀 버거운 점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움도 받고 수업료는 중앙정부에 요구할 네. 생각입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으로 했었고 근데 아직 안 됐죠. 문재인 대통령도 네. 뭐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네.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여러 교육청에서 일부나마 우리가 추진한다. 그러면 네. 정부에서도 부담을 가지고 함께 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사실 저희는 수학여행비는 뭐 내년에라도 전체를 저희가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하면은 수학여행비라든지 교과서 대금이라든지 또 우리 전남에서 말씀하신 1학년 신입생들의 교복이라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생각이 돼요. 광주에서 예산을 잡아보니까 대개 약 750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야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또 교복, 무상교복까지 차례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들을 들어봤고요. 이제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 사이에 가장 많은 말이 오갔던 게 실력 광주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광주 교육이 위기가 아니냐, 실력이 떨어졌느냐, 떨어졌지 않느냐에 대해서 강 논란이 있었고 이 논란에는 이번에 당선되신 장혜욱 교육감을 지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들 궁금해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38%의 득표율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는 약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2위 득표를 했는데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민들이 득표율로 나타난 걸로만 봐도 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학부모들이 괜히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우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실력 광주 수능고사의 결과는 13년째 계속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고사의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각 지역의 표준점수의 평균과 영역 분야별 뭐 1등급 등급별 이렇게 비율을 발표하는데 광주가 표준점수의 평균이 2014년에는 1등도 했습니다. 네. 제주를 빼고는 1등입니다. 줄곧 제주하고 광주가 1, 2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이거 꼴찌다, 성적 떨어졌다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건강교육에 중점을 두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성적이 좀 그 중하위권이라 하더라도 결국 저희는 마지막 수능고사의 결과가 이렇고 또 하나 참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안 한다, 성적 떨어졌다,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가르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냈으니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이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금년에 S대에 합격한 아이들의 상당수가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등록 안 하고 어디 갔을까? 애들이 의대나 치대로 갑니다. 지금은 선호하는 대학이 다르거나 자기 적성에 따라서 또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특별한 몇 개 대학의 합격자를 가지고 성적이 떨어졌네. 어쩌니 이런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하고 누누이 우리 장서공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래 사회는 이렇게 시험성적으로 줄 세우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육을 한다면은 정말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생각하고 소통하고 또 판단하고 하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종합해서 더 적용할 수 있는 융합적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으로 가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양 시도의 교육감과 당선인께서 나오셨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와의 그 고교 공동 지원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나주의 학생도 광주로, 화순의 학생도 광주로 이렇게 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또 전남에서는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그 장성 당선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어떤 입장이신지요? 1992년인가 공동학군제가 폐지됐습니다. 공동학군제가 실시되니까 학생들이 유출되고 부모님도 이렇게 지역을 떠나고 그래서 학교가 공동화되고 통폐합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에도 많은 광주 인근의 군단이 우리 특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많이 광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 대학 입시에 있어서 그 농어촌이 갖고 있는 또 장점, 강점이 있다 하여 유출은 좀 현재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학 입시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농어촌 학교의 나름대로 교육 경쟁력도 높아져가고 있다라고들 다들 보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공동학군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단지 제한적 공동학군제라 그래서 광주에 있는 학생들은 전남에 있는 인근에 있는 학교를 얼마든지 찾아서 전학 올 수 있게끔 문호를 활짝 개방하되 전남 학생들이 광주로 이렇게 전학 가는 것은 일정하게 좀 제한을 가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학생들이 장성, 담양, 화순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어두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또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전남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전남 가야 된다고 입장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2016년에 화순에서 화순과 광주의 공동학군제를 이제 제안했다 할까 결정을 하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은 화순만 할 게 아니라 광주 인근인 화순, 나주, 장성, 담양도 같이 협의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남과 광주가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도 있겠다. 협의를 제안해 오면 우리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협의가 안 됐어요. 화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순 구민들의 뜻은 아니었고요. 일부 좀 정치인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건데 문제 제기로 인해서 그 문제가 지금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잠복돼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 것을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뭐 주민, 시민들이 모두 원한다면은 좋은 방법을 찾을 협의를 할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남이나 광주나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 교육감께서는 협의를 할 의사가 있으시다라는 네, 거죠. 네. 앞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앞으로 두 분께서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협의하는 데는 이제 시민이나 도민의 의견이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약 한 1분 2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당선되셨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뛸 일만 남았는데요. 전남 도민들에게 또 광주 시민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어떻게 일하실지 약 30초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욱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참교육, 교육개혁, 교육민주화, 그리고 미래 사회로 나아갈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켜라 하는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석훈 당선인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한 깊은 뜻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교육 혁신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손잡고 새로운 전남교육 만들어내겠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아이들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전남교육, 우리 아이들이 성공한 그런 전남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광주 전남의 교육을 책임질 광주 전남 교육감 당선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변화무쌍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잘 뒷받침하겠다는 다짐을 함께 들었습니다. 치열한 선거를 치르느라 갈라진 교육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도 당선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당선인들의 약속대로 안전하고 신나는 학교, 또 학생은 즐겁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그런 교육을 기대해 봅니다. 시사 토론 10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